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2차 정례 폐회 중에 울산광역시의회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세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울산 상공회의소 이전이나 또 청남의료복지 복합타운 건립 등 사업들을 추진해 주신 울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만, 얼마 전에 혁신도시 관련된 공공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타나 있는 교통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또 의료의 문제, 또 문화여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 들어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또한 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잘 마무리되어야 혁신도시 시즌2의 어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또한 성공적인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안성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더 심기일전해 주시고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2022년도 울산광역시 혁신도시 시즌2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정경술 미래성장기반국장님과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시즌2 주요 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황세영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경술 미래성장기반국장입니다. 최평환 정책기획관입니다. 박문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술 미래성장기반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전경술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혁신도시 시즌2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혁신도시 개요,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2 분야별 추진 실적과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혁신도시 개요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주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42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에너지산업과와 석유공사, 에너지공단,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협업해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개발, 제조혁신 디지털 기반 에너지 최적화 플랫폼의 구축, 중소기업 에너지 설비 특화 진단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입니다. 먼저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입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취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도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19년부터 시작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 산업계,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 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년 8월부터 21년 2월까지의 교육부 중간평가 결과 컨소시엄 주체 간 연계 협력을 충실히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울산대학교가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124명이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3차년도 사업에서도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울산 경남 지역 인재 채용 강력화 추진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서 작년 7월 14일에 울산 경남 지역 인재 채용 강력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월 말에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후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 범위 확대로 특정 대학 인력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울산 경남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전 공공기관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혁신도시 연관산업 기업 유치 및 상생발전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연관산업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입주 후 3년간 사무공간의 임차료와 분양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148개사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 확대와 고용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를 3억 2천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한 일상에 젖어 있던 시민들에게 자동차 극장과 나눔 장터를 운영하여서 삶의 활력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 유치입니다. 혁신도시에 조성된 클러스터 용지는 모두 12필지로 10필지는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미공급 2필지 중 클러스터 2-1부지는 울산고등학교 이전을, 클러스터 9-4부지는 에너지산업과에서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기업체는 현재 147개사로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이전 공공기관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율 제고를 위해 가족 동반 이주 시 이사비와 장학금을 각 100만 원 범위 안에서 2013년부터 지급하여 작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총 6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21년 9월 72%까지 상향되었으며 혁신도시 인구는 21년 9월 기준으로 19,749명입니다.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에 울산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혁신도시 발전계획은 혁신도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서 5년마다 수립하는 국토교통부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18년도에 1차 계획 수립 이후 2023년부터 27년까지의 2차 계획으로서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발전 테마와 추진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울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190억 원으로 중구 약사동 935번지 1원에 연면적 5,875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 강당과 문화강좌실 등이 들어서는 울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8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입니다. 울산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혁신도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구심점 역할과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복합혁신센터 3층에
5개의 팀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있으며 작년 10월에 울산연구원에서 설립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평가원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2차 협의, 조례와 정관의 제정, 그리고 임원 구성과 창립 총회 등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와 14페이지 울산 상공회의소와 청남의료 복합타운의 이전입니다. 지역 경제기를 대표하는 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그 열악한 의료 시설을 이렇게 보강하는 의미에서 2024년까지 클러스터 9-1, 2, 3 부지에 본 두 개 기관들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세계 상업용지 개발입니다. 신세계 상업용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관계 기업과 기관, 주요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세계 측에서 작년 9월에 발표한 개발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세부 계획이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세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와 18페이지 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으로 인해 터전을 옮기게 된 중부도서관은 유곡동 265-1번지 1호내 연면적 7,0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이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종합복지타운도 보유환경 개선과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해서 약사동 327-9번지에 연면적 1,100제곱미터의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이래 있습니다. 본 두 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구와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혁신도시 시즌2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술 미래성장지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승대 기조실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상황과 우리 시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도시를 조성하였으나 국내 100대 기업의 91%, 1000대 기업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역 내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 발굴과 입지 가능 지역을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동향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경특법 개정을 통해 신설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입지 우선 검토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논의는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238개의 이전 대상 기관 중 우리 시에 적합한 기관을 찾기 위해 도시의 특성, 기이전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 연계성 등 3개의 기준을 통해서 총 21개의 기관을 발굴하였으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 기관의 이전 타당성과 파급 효과, 그리고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접근성, 성장 가능성 등을 고루 갖춘 최적의 이전 입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울산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행정부시장, 실국장 중심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여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면서 당정 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위원회와 정치권의 유치대상 공공기관의 울산 이전 필요성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중앙부처의 정책 동향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유치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우리시 주요 시책과 연계 협력 방안을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혁신도시 발전과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호근 의원님, 네, 안도영 의원님, 네. 네,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 보고에도 자료를 보니까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일찍이 혁신도시가 사실 서울산 쪽에 계획이 있다가 급하게 중구 쪽으로 선영식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이렇게 안착이 돼 있는데 문제점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나 얕고 길다 보니까 도시에 보행자가 아예 없습니다. 차만 다닐 수 있고 선형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블록이 발생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차만 다니는 그런 도시가 돼버렸는데 만약에 혁신도시 2도 이걸 연장해서 더 양쪽으로 뭐 다운동 쪽에 길게 나간다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나는 우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주신 자료에 보면은 에너지경제연구원부터 약사동에 약사 제방 유적이라는 공간이 보면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혁신도시2가 성공적으로 일단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혁신도시가 사람이 좀 걸어 다닐 수 있고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선형으로 펼치는 것보다는 면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실제로 도시가 안 되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녹지나 산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 부분은 좀 있겠지만, 우리가 일찍 예전에, 뒤에 그 산도 밀어가지고 성안동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안동이 성안동하고 혁신도시하고 잘 이으면 성안동도 외딴 어떤 섬처럼 그렇게 있지 않고 시너지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제언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도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주문이시죠? 네, 우리 고은 의원님. 예, 오늘 바쁘신데 우리 조 실장님 또 미래성장 국장님 참석하셨는데 본 의원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참 활약이 많습니다. 문제는 LH가 공기업이라는 그런 또 뒤에 국토부라는 배경을 끼고 혁신도시를 엉망으로 공사를 해놨는데 정경수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민선 6대 때부터 혁신도시 특이하려다가 하지를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압력 넣어서 인수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형적인 도시가 되었고 기반 시설도 엉망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LH가 울산에서 더 이상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구역서 사지구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저류조가 또 지금 온라인 방식으로 되었고 지금 혁신도시가 지금 토목공사 기반시설을 잘못한 바람에 시가 지금 계속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차가 사태에 다시당 당겨서 그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400억 들이가 저리조 4개 더 추가있죠. 또 지금도 배수본부장하고 배수터를
한 500억 드린다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잘못된 부분을 시에서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 시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울산시 공무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설을 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자기들이 수리 계산을 다 자문하고 그런 옛날에 전반 논밭이 다 이렇게 밑으로 침수되던 그 부분이 포장이 되면서 급작스럽게 폭우가 왔을 경우에 지금 감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번에 100mm 왔는데도 태화시장 좀 잠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LH에서 하는 양걸림공원도 하면 절대 안 된다. 민간기업보다 더 모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뭐 여기 계시는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뭐 우리 정경술 국장님이 뭐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는 인정을 할 겁니다. 뭐 국토부가 울산시에 예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인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직도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차바 이후에 만약에 300mm가 더 왔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도 LH가 잘했다고 소송 걸어서 부산에 소송하는데 제가 5번 갔습니다.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또 배상하고 하면 되지. 끝까지 배상도 안 해주려고 하고 100억 요구했는데 20억인가 받아서 그것도 박성민 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해결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시에서는 뭐합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조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배수터널 지금 공사 중인데 300mm 와보십시오. 차하고 똑같은 사태가 일어납니다. 본 의원이 저류조가 잘못됐다고 저류조 고쳐야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저류조 기능을 한 개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사 저류조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비 오면 거기 약사 저류조로 물이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형식상 저류조를 만들어 놨다는 그 얘기죠. 장현 저류조 한번 가보십시오. 밑에 토사가 쌓여서 바닥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목이 서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시설을 왜 받아서 지금 시비를 투입해야 되고 계획 걱정해야 되는지. LH 공사하는 데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LH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설계하고 준공까지 다 한다니까, 감리까지 하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관여할 게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제대로 공사가 대단히 공사 같으면 감독을 좀 해야죠. 감독을. 우리 혁신도시 관리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인원을. 나중에 그 도시 토목공사만 해놓으면 물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저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LH가 뭐 양걸림공원에 서사지고 또 뭐 다른 데 한다는데 지금부터 하는 공사는 무조건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도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조직 개편을 해서 혁신도시 아니라 LH가 공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를 5명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 월급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허술하게 공사하고 가면은 나머지 일은 치다거리는 전부 우리 시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합니까?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미래성격 기본국장입니까? 예, 의원님 뭐 이게 제가 뭐 의원님 그 이래 지적하신 부분에 이래 말씀드릴 부분이 좀 이래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일부 이제 동감 가는 부분도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H와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또 이래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도 또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맞춰가지고 저희 요구 사항도 충분히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협조할 부분도 있겠죠. 있지만 국가 공개발은 이유로 엉망으로 공사하고 가는 부분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예, 얘기죠.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 공사라 하는 거는 토목은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고치려고 이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저류조 잘못돼가 시공대가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가니까 설계 또 옛날 방식으로 또 해놨더라고요. 온라인 방식은 저류조 역할을 못합니다. 물이 거쳐 올라가는데 어떻게 저장이 됩니까? 오프라인을 딱 닫았다가 비아로 빼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죠. 네, 그거는 뭐 제가 시민안전실에 그만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체크도 안 하고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건 이제 못 챙겨봤는데 한번 예, 제가 그러니까 지적하시니까 한번 문제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다운동에 비 많이 오면은 그만큼 산을 깎아가 해놨는데 그래도 책과천이 범람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저류조 공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밑에 다운동이 완전히 물바다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양걸림공원도 크면 공로를 한다 해서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완충 녹지를 갖다가 어디다가 그걸 갖다가 그 녹지를 조성한다고요? 그림 그려놓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제가 뭐 이 시간을 빌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뭐 다 지금 바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시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3페이지에 지역인재 채용 이거 뭐 30% 하는데 이게 청소 뭐 경비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수치를 이래 높여놔가지고 뭐 마치 지역인재를 많이 했는 것이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규직 직업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의원님은 정규직이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단순 지적하시는 직업 아닙니까? 단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전체의 이제 뭐 총 그 일의 고용인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그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지역 인재 채용에 왜 30% 40%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그거는 지역의 인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청소하는 인재입니까? 지역 인재라 하는 부분은 뒷장에 지역 인재 대학교 올 때나 과학대 출신을 좀 채용해주는 그런 부분이지 이 표기를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프로테이즈만 30% 해놨는데 이 의원님 부분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규직이 화이트 칼라 대학교 졸업했는 대학교 졸업한 정규직. 그 맞습니까? 예,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대학교 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 40%나 지역대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의무 그 채용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의원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데이터 정확하게 뭐 정규직 대졸인지 고졸인지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좀 프로테이지가 좀 안 맞는 건데 경비 청소도 다 이렇게 정규직이면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이 계산 카운트 부분은 저 대학교 졸업 후에 그 지역에 인재된 수치고요. 요 세부 자료는 각 기관별로는 원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 인재라 하면은 울산 대학이나 울산 지역의 인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갖다 전체 서울 외 지역이라 하면은 그거는 그만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게 카운트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 네 번째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클러스터 용지 이거 제가 도면을 좀 받았는데 지금 클러스터 8부지 이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매매 계약하고 세영이 청담 어뢰재단이 원래 클러스터 8을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뭐 차익을 남기면 팔면 안 된다 이래서 계약이 지금 소송 중인데 그 부분을 청담이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병원을 짓는다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 부분 소송된 부분에 시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세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울고 지금 가는 부분 클러스터 2-1부지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 울산고등학교 이전 부지 말씀 2-1 부지. 예. 울산고등학교 그 이전 부지는 지금 11월 말에
울산 CS를 국토교통부에 그 질의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원래 클러스터 용지에는 장애인 학교나 특수학교만 들어올 수 있고 일반 학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 혁신도시 전체 정주 여건 때문에 좀 해야 된다고 CS 좀 강력하게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면은 클러스터 3부지, 클러스터 7부지 이거 지금 클러스터 3부지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한 600호 돌아 있고 클러스터 7부지 세영에서 이 소송 중이죠. 예, 소송 중입니다. 소송 1차에서 졌다 아닙니까 시에서? 예? 1차에 졌다 아닙니까 소송에? 아, 예, 예. 그 부분도 시에서 얼마나 행정을 잘못했으면은 민간기업이 이렇게 분양하려고 하는데 분양가 뭐 그것 때문에 해서 안 해줘서 지금 소송에 100 몇십억 해가지고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돈을 물려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자가 지금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돼 있고 마찬가지로 코르벅스 홀딩스 여기도 전부 지금 클러스터 이 빈집으로 비어 있다 아닙니까? 매매도 안 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소방서 부지에 왜 지식사업을 한다 왜 지었습니까? 예? 민간이 CS 잘못해서 이렇게 소속까지 가까이 있는 부분을 돼 있는데 왜 가까이 또 소방서 부지에 지식사업도 국비 받았다 해서 왜 짓습니까 CS?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반대를 하고 거기에 광장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민간이 1200세대를 지어가지고 전부 비가 있는데 또 시에서 더 사게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지었다.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예?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울산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행정 절차를 잡아내서 소속에서 져가지고 100몇십억 물려주고 돼 있으면은 그거를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그 중앙옥교동 거기에 요지에 거기 짓겠다. 이거는 국비 내려와도 반납해야 됩니다. 실제로 시에서 지금 기초실장도 와 계시지만은 전기차나 수소차 이것도 매칭비가 없어가지고 국비 반납하는 이런 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회사 시민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다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제가 매번 시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질의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중구청에 삐거리 조성해서 돈 지원 얼마였습니까? 7천만 원 했습니까? 정책기관이 모릅니까? 예산실에서 지원했는데 없습니다. 얼마였습니까? 빚정원만 14. 그 빚거리는 그 중구의 자체 예산을 했는 부분이고요. 그 자체 예산입니까? 정원할 때 예산. 시비 들어가는 건데요. 안 들어갔습니까? 시비 좋습니다. 시비. 빚 정원 조성할 때 시비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빚정은 헐떡이에요. 지금 삐거리 조성 쫙 해놨다 아닙니까? 7천 전부 고비입니까? 그거는 굽입니다. 예? 굽입니다. 고비입니까? 예. 시비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에 지금 종교부지가 업무용지로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가 다 완성되고 종교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 그때 왜 원래 토목을 하면은 여기는 아파트 부지, 여기는 종교부지 다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데 종교부지를 왜 업무용지를 갖다가 변경시켜줘서 그 업무용지를 비싸게 1,000만 원씩 900만 원씩 이렇게 팔았습니다. LH에서 C에서 그거 해줬습니다. 뭡니까 그거?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요. 그 부분 용도 변경해준 그 공무원도 찾아서 좀 문제를 그 과정이 맞습니까? 용도 변경하는 거. 지금 하물 복지관 뒤에 있는 그 부지, 업무용지, 그것도 원래 종교용지였습니다. 음식과 거리 있는데 복산동에 그것도 종교부지였습니다.
장인동도 종교부지입니다. 종교부지 다 변경시켜줬습니다. 업무용지로. 업무용지는 상업용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들어왔는데 종교부지가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내가 지적을 했고, 또 한 가지 지적하면은, 문화의 전당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아시죠? 우리 불꽃 달집 태우기 했는데, 거기에다가 원래 LH에서 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 50억짜리 지어준다고 약속해 놔놓고, 공원도 조성 안 하고, 테니스장도 안 지어주고. 제가 LH라 하면 완전히 길을 세우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 완전히 사기 기업입니다. 그거 공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LH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진짜 가치를 뜨고 체크를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완전히 당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고 해보십시오. 그 지금 공원 조성도 안 하고, 그러면 테니스장도 안 지어주고, 지어주겠다 약속하고도 끝나붙다는 얘기죠. 그런 사기 집단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혁신도시 2인데 혁신도시 1에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바람에 정주 여건도 안 좋아졌고 여러 가지가 도로 선행이나 그 가로수 시발하는 폭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가로수 제대로 된 착색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90%가 순반죽 살아가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혁신도시 가로수 제대로 활착됐는데 한 10% 되겠습니까? 끝에는 다 말라가 있습니다. 말라고 옆에 입이 조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면 밑에 토지를 치환하고 거기다 마사를 엮어야 되는데 석박돌에 그냥 나무를 꼽아놓는 겁니다. 그럼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면 다 엎어지고 가뭄 지면 다 죽고 그런 공사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민선 6기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스 도용지나 여러 가지 제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지금 일일이 말을 못하지만 그 부분 공사를 다 잘못했고 사후 관리를 우리가 잘못했고 그 공상기관 그 내에 우리가 문제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시비가 투입돼야 된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수관로에 이 기계를 넣어보십시오. 반은 흙탕물이 침적이 돼가지고 반은 우수관로가 막히가 있습니다. 정계수 국장님 그거 분명히 체크하고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통수가 안 됩니다. 제가 기계를 넣어 봤습니다. 완전히 단단하게 이렇게 돼서 콘크리트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반은 막히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시비를 투입해서 더 뚫어봐야죠. 지금 우수관로가 제 통수 능력을 반받고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부 다 물이 많이 오면 우수로 넘치 나온다니까요. 예, 우리 고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은 위원님 좋은 또 지적 또 개선 요구도 하셨으니까요. 현업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리 이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 혁신도시가 많이 이전에 오면 좋겠지만 혁신도시가 이전에 와서 저희 지역에서 그다지 낙수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고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인재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현재 저희가 지역 인재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만 지역 인재로 들어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쪽에 첨부된 내용 중에서 보면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그러면 여기는 고졸인 거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고졸일 경우에는 그 지방에 소재하는 그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최종 학력을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대학을 중퇴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그 친구들은 최종 학력이 고졸로 안 들어가나요? 지금 졸업하였거나 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우리 혁신도시 인재채용에서 고졸 응시를 했을 때
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취지는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4쪽에 보면은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인데요. 요거는 요건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뭐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저희 지역에 데려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뜻인가요? 누가 자세하게 아시는 분?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울산 지역의 대학 지금 울산 대학에서 총괄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과학대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총 산업비가 한 2,027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 내용들은 지금 2021년도분에 거의 사업이 종료되었고 그 이후에 3차 연도분은 이제 UD 정책 포함해가지고 다른 다른 ICT하고 융합하는 별도로 해가지고 사업을 따로 추진할 계획이고 요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2001년도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지금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여기 교육을 올 때나 울가대에서 시킨다는 뜻이죠. 예. 근데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은요. 여기 보면은 9개 컨소시엄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지금 보면 경북대, 구모공대 이 친구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 육성 사업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또 우리 지역의 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는지까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아시죠? 사피라고 SSAFY라고 최근에 이제 제가 울산에 한 20년 살면서 학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국으로 대학을 흩어졌었는데 이제 요즘 문과대학을 문내기라고 해요, 그죠? 문과를 졸업하면 쓰레기다.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니까. 근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스쿨에서 문과를 대학생들을 대학생들을 데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산하기관이나 삼성이라든가 다른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교육기관이 교육비도 무료고요. 숙비까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에 대학을 간 친구들이 울산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런 교육기관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다시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얻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전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일자리가 많은데 지금 지역 인재가 법률 때문에 올 때나 이 지역 대학, 춘혜대도 마찬가지, 지역 대학생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수도권에 간 친구들이 훨씬 더 실력도 있고 또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데려오면 저희가 청년 유입도 되지만 이주비를 줄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울산의 청년 인구도 확대할 수 있고 인구 유출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물론 부서가 자주 이동돼서 그렇지만 제가 3년 전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우리는 울산인서는 젊은이들 데려올 수 있는 교육기관을 꼭 만들어야 된다. 공공기관이 이전에 있으면 뭐합니까? 어저께도 간담회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이는 있을 수가 없고 아이를 다른 지역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안 사람이 가야 하고 그러면 가지 않을 울산의 청년들을 데려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시즌2가 당연히 잘 이루어져야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주비를 주고 지금 물론 그 당시에 지방인재 그 법률에서는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였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방대학은 육성되지 않습니다. 육성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의 인재를 데려오는 유턴 인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좀 갔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잘 반영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보충 설명드리면 밑에 9개 컨소시엄 전국 단위고 울산시에는 울산대학하고 울산과학대 2개 대학입니다.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네, 그죠? 예. 여전히 울대 울가대의 그 자원이 한정돼 있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국에서 괜찮은 젊은이들을 조금 더 실력 있는 인재들 우리가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 조금 더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은 너무 늦지 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정록 부위원장님. 이거 자기 발을 하고는 가버리고
자, 참. 예?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기 할 이야기 했다고 가버리고, 이제, 이러면 좀 저걸 했으면 좋겠고요. 다 바쁜 사람 다 불러가 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고 다 한데, 이렇게 운영을 해버리면, 이 다음에는 집행부에서도 안 옵니다. 이게 적어도 바쁘더라고. 안 옵니다, 이제는 오라 해도. 그래서 집행부도 다 바쁘고 한데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좀 서로의 가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혁신도시 우리가 이름은 시즌2인데 이거 뭐 옛날에 해놓은 거 지금 민원 해소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자꾸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 우리 상근에서도 여러 번 혁신도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걸 유치하는 과정에서 뭐 이래 됐네 저래 됐네 그 이야기 해봐야 필요 없는 거고 이미 다 그 유치라든지 뭐 아까 안동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역세권 쪽에 하려다가 이게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그렇다고 안동님 이야기했듯이 지나간 역사는 어쩔 수 없는 거. 저는 미래에 우리 위원회가 시즌2 턱이지 혁신도시 잘잘못을 따지고 그거 민을 해소하고 하는 턱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를 보는 시즌2 턱이라고 우리 하면 위원장님 명칭을 그래 만들어 놨는데 맞지요? 시즌2지요? 시즌1입니까? 시즌1 정비위원회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즌2 위원회인데요. 네. 결국 시즌2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라도 네. 시즌1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 제안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논의가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즌2로 닿게 하고 그거는 전에 있는 문제점은 우리 또 소관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문제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들 시즌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지금 뭐 협의회가 유치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자기 정부에서 진행한다고 국무총리 답변에 여러분들이 적시해놓은 2021년 10월에요. 이전 공공기관에. 그럼 지금은 이거 올 수도 없돼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지금은 그 정부에서 뭐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 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것도 없네 그럼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부가 앞으로 추가 이전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뭘 가져올 것인지 또 어느 입지가 타당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 동향 파악하고 있는 뭘 준비한다고요? 뭘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가 앞으로 추가 이전을 할 것인데 다음 정부에서 그러면 추가 이전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는 울산시에 어떤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맞는 기관을 우리가 찾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제언이랄까 좀 지적을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우리 보니까 지금 혁신도시에 거기에 추가로 뭐 상공회의소를 옮긴다, 뭘 한다. 우리 울산에서 이제 요쪽 있는 거 요리 가가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안 되니까 입 벌리고 떡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석유공사가 여기 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공사.
그건 누가 석유공사가 와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석유공사가 와가 있으면 석유공사와 관련되는 유사 업종들이 꽉 있어요. 서울에 아직까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 석유관리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성남 분당구에 있거든요. 성남 분당구에 있는 석유관리원이라고 옛날에는 품질관리원 했는데 그게 성남의 분당구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그거 오면 준비하고 사전에 오면 준다 하면 받아놓을 자리가 뭐 있는지 그거 준비하는 그게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석유공사를 통해서 또 한국 우리 여기에 지금 기존 기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온대. 그다음 동서발전 에너지공단 경제연구원 이 연계 사업장들이나 기업체들이 이런 공공성을 띈 게 많이 있어요. 아직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걸 갖고 오라고 해요. 석유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자꾸 해가지고 이걸 하나씩 야금야금 빼와가지고 여기에 석유관리원이가 이런 것도 그렇고 석유관리원도 사실은 각 지부가 또 있어요. 본부가 강원본부 원본부는 강원 분당이가 거기 있고 강원본부 대전 충남본부 대구 경북본부인데 울산은 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관리원을 우리가 갖고 오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석유공사에 따른 그 다음에 에너지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 있다니까 그게. 태양광, 이런 그런 거를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과 동서발전과 이런 와 있는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그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공공 이런 걸 유치하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조금 용어에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용어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 2라고 하는 것은 1차 우리 혁신도시가 왔는 조성되어 있는 이 혁신도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어떤 용어입니다. 혁신도시 시즌 2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을 새로 추가하는 2차 이전 이거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 2가 새로운 어떤 공공기관을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석유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추가 이전 기관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런 기관들은 사전에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해도 좀 어렵고요. 다만 기존에 와 있는 이런 기관들과 관련된 연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유치를 하고 있고 이 책자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관들이 오면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해서 계속 현재 있는 혁신도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관련되는 기관들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해가 온 게 몇 개 있습니까? 그래가 관련 기업에 석유공사는 여기하고 이야기해가 여기 지금 6쪽에 보시면은 기업 수가 148개가 지금 와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관 기업들이. 추가로 공공기관을 갖고 온 게 있느냐고. 공공기관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이전 기관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들은 현재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관련성이 있는 거를 아까 품질관리원처럼 이렇게 그런 걸 추가로 우리가 갖고 온 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은 없다. 2차 추가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고요. 1차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현재 유치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해봐야 그렇고 그런 석유공사나 에너지하고 관련성이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작든 크든 간에 찾아보시고 그걸 하시고. 자,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는 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즌2라 걔가 만들 때 처음 지지는 이야기가 추가 이전이 대두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시즌2 특위를 만들었어요. 옛날
그 혁신도시 업그레이드 하자고 시즌2 특위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특위 명칭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건데, 처음 취지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하니까 우리도 추가 이전을 좀 유도를 하자, 우리가 해서 만드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거 업그레이드 하려고 우리 시즌2 만든 거 아니라고 보는데. 나도 그래서 가입한 거지.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냐.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보완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그게 타당성 조사, 혁신도시 발전재단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울 관련해서 지금 그게 해졌습니까? 마쳤습니까? 용역 자료가 나왔습니까? 아직 용역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10페이지 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울산 저거 발전재단 있잖아요. 발전재 혁신도시 발전재단이가 그 있잖아요. 연구원권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격평가원 발전재단 설립한다고.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발전재단 설립한다고 자료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문제는 저희들이 울산연구원의 자료는 일부 1차 나왔고요. 이걸 정부의 공기업 다단권 평가원에 평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어째 나왔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전번에 상근이 할 때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재참요. 여러분들이 또 적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건 한번 자료를 후에 챙겨서 한번 보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마쳤는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전문가 기관 협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때 우리 미래성장 기반국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발전재단 업무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상임위 할 때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보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걸 5년마다 수립하는데, 지금 내년에 이제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줘야 되네, 그렇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이 주면 이게 용역을 줄 때 이게 지금 혁신도시에 제가 말씀드린 그 면적 변경도 포함이 됩니까? 발전 계획 수립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혁신도시의 그 있는 구역이 상태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구역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또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예. 면적은 안 건드립니까, 그러면? 예, 면적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경은 이렇게 없습니까? 변동되는 부분. 어차피 용역을 주시면 용역 과제를 주실 때 면적 변경 없이 다시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한들 제가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향을 어느 정도의 그걸 갖고 뭘 용역해가 뭘 하겠다는 제가 떠오르는 게 없어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면적 변경 없으면 어떻게? 그런데 이제 이게 혁신 도시의 그 발전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의원님 이게 그 기능상의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의 그런 그 전반적인 부분까지 같이 산업적인 측면이나 그런 인프라 측면 이런 것도 같이 연계는 될 수는 있고 예. 근데 주 포인트는 이제 혁신 도시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혁신 도시에 우리는 특정 지역의 그 개발을 위한 특정 지역 구역만의 물리적인 구역만의 계획은 아니고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혁신 도시에 관련된 이전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사기양양 그다음에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자료도 그렇고 조금 이전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 법이 생기면 한다, 하면 한다.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대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TF 팀만 구성해놓고 TF팀 구성한 게 하나의 일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정부 제도가 또 정권이 바뀌면 뭐 어차피 대통령 바뀌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되든 바뀌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틈바구니에 들어갈지를 좀 손 놓고 있는 감이 드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좀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지요. 정책기획관님. 예, 하여튼 정부 방향과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방향은 없잖아요, 지금. 정부 방향이 현재 이제 다음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게 정부 방향입니다.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예, 정부에서 지금 뭐 이 방향을 안 잡고 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내가 유사 그걸 좀 했으면 어떻겠노 그 이야기입니다. 관련 기업,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내가. 공공기관과 관련돼서는 2차 추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건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1차로 와 있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이제 유인책도 하고 해서 그 기업들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타겟들 해가 뽑아놓은 건 있습니까? 어디 좀. 예,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100몇 개 그거? 21개 기관을 저희들이 지금 타겟해서 뽑아놓고 있습니다. 접촉은 좀 했습니까? 예, 이제 기업들하고 공공기관들하고 직접 접촉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의 관련 부서와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 추진단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또 균형발전위원회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직접 접촉으로 왜 어렵죠? 예? 직접 접촉으로 왜 어려운데요? 못하게 합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너가 옮기라 이런 방향도 정해지지가 않는데 그 기업 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런 기관들이 필요하니 정부에서 정책을 잡을 때 이런 어떤 기업 공공기관들을 우리 지역에 좀 배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어디에 가겠다 이런 걸 해가지고 사전에 접촉을 해가지고 너가 우리 오너라 요래가 해가 적어도 희망을 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디로 갈래 할 때 예. 그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도 되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 그래.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윤종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윤종록 의원님 질의에 대한 주요 요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시즌2는 결국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골자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의 공공기관 1차 이전이 반의 성공이다. 그래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1차 이전 기간과 유관 관련된 추가 기간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했다고 본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용어를 처음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특별위원회 하다가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어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위원회의 성격은 또 목적은 그렇게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울산시가 전담 TF 구성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우리만의 어떤 선제적 대응,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그 관련된 업무를 좀 집중도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건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시즌2라 해서 또 기존의 1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핵심도시와 또 무관하냐? 그렇지 않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윤정록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또 기관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이제 에너지 노동 복지 부분이 우리 핵심도시에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 기술 평가원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기관도 우리가 유치에 대한 또 욕심도 있고, 그러면 정부는 이 사업은 결국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 있지만 우리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타켓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뭐 자매 결연을 하든 친교를 쌓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 기관과의 유대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또 그런 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타 시도와 경쟁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또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윤정록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잘 받아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나온 얘기인데, 우리 기존의 핵심도시는 2005년도인가 7년도에 뭐 이게 택지 예정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뭐 건설교통부입니까? 국가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뭐 지형상은 동서로 어쩔 수 없고, 그럼 이 사항인 거는 맞는데 이걸 기존의 도심과 어떻게 융합시켜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그 고민을 우리 시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북부 순환로를 대중교통망, 뭐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트램을 북부 순환로에 실제 보면 핵심도시 테크노파크와 핵심도시와 앞으로 들어설 신세계 예정부지와 또 중구청과 또 우리 지방공공청사 예정부지와 저 넘어간 북구청까지 이쪽을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일상적 이동 통로만 만들어줘도 핵심도시와 기존 도심의 어떤 그 분리 또는 그 외딴섬의 성격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소통과 교통이 상당히 원활해짐으로 인해서 소개의 그런 융합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뭐 작은 생각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조실장님 관련 그 부서와 관련 실국과 협의를 하셔서 트램 노선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송철호 시장님이 좀 계획을 좀 발표할 수 있도록 실무적 업무에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 부분이 추진이 좀 뭐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아니하면 또 저희들 시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공공기관과 주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그 의견에 대한 요구들을 있다는 것을 우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저희들 해드릴 테니까요.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게 지난번 간담회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위원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즌 2와 관련된 신규 공공기관 유치 부분은 뭐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우리 윤정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시즌 2에 유치하는 그런 기관도 우리 뭐 기존에 유치한 기관과 유사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기존에 유치한 기관과 협력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석유관리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석유관리원이 저희 유치 대상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추가로 해서 21개를 발굴했는데 당초 10개 발굴할 때 이제 그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더 발굴 행구고요. 그래서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유치한 기관과 협력하고 또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유치할 기관과의 어떤 자매 결연이라든지 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필요하면 뭐 R&D라든지 용역 같은 거 할 때 같이 끼워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친밀감을 높이는 것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직 정부에서 정확하게 옮기라고 얘기도 안 됐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제 기존에 조성된 우리 혁신도시가 워낙 길쭉한 모양이 돼 있어가지고 자생적으로 뭐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가 우리 기존 도심과 기존 도심의 인프라를 어떻게 잘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시에서 잘 그 계획도 세우고 지원해야 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트램 이제 부분을 추가로 순환도로 하는 것은 아마 현 상황에서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트램 1호선, 2호선은 이제 타당성 제조사와 예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3호선, 4호선까지 이미 발표된 상황인데, 새로 더 트램을 북부 순환로라든지 하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쉬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트램 3호선 정도가 이제 혁신도시와 가까워지는데 이제 마을 순환 버스라든지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혁신도시하고 기존 시가지와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혁신도시가 그 건설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도심에도 도움이 되고 혁신도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오늘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뭐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나 또 제안 사항에 대해서 좀 그 현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시의회에서 또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안이 계시면 저희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또 논의해서 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본위원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성대 기조실장님, 또 우리 정경술 미래성장기반국장님, 또 우리 최평한 정책기획관님, 우리 박문길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